반갑습니다. 오늘은 현재 시장, 우리나라 이 코스피와 코스닥의 이 시장의 위치, 그리고 한국 증시가 대세 상승장의 시작은 이라는 제목으로 시장을 먼저 파악을 좀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HLB를 계속 설명을 드리면서 이 바이오가 주도하는 이 상승장이 될 수 있다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. 그 이유가 현재 이 코스피와 코스닥, 특히 코스피의 이 지수 차트를 봤을 때 지금 올해 8월 정도죠. 8월쯤 엄청나게 폭락을 했을 때 제2의 IMF 사태가 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말들이 많았죠. 사실 보시면은 1997년 IMF 사태,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, 금융위기였죠. 그리고 2019년은 뭐 딱히 이름을 지을 만한 게 없습니다. 보시면은 11년 주기예요. 11년 주기. 예전에 그 금융위기의 10년 주기라고 뭐 이런 설들이 돌았는데 10년 주기라기보다는 11년 주기입니다.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이번 2019년 이 11년 주기에 대한 뭐 크게 부각되는 하나의 이슈를 꼽자면은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무역전쟁이겠죠. 그리고 그 이제 정점을, 지수 하락의 정점을 찍었던 한일 갈등, 그리고 바이오를 죽인 공매도 사태, 이렇게 뭐 3개 정도로 짧게는 볼 수가 있는데 왜 2019년이 이런 IMF와 금융위기 사태를 맞먹는 그런 시장인지, 그리고 대세 상승장 기대해 볼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. 그리고 옆에 제가 이제 국가부도의 날이랑 픽쇼트를 이렇게 써놨는데 다 이 당시에 사태들에 대해서 다룬 영화들이니까는 한 번쯤 보시면은 괜찮을 겁니다. 자, 두 영화의 주인공,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죠. 이 IMF 사태와 리먼 브라더스 사태, 그 모기지론이죠. 그 사태를 미리 예측을 하고 하방, 인버스에 베팅을 해서 큰 수익을 올린 사람들입니다. 인생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 기회, 개인도 잡을 수 있는지, 어떻게 잡는지, 그리고 이 하락할 때뿐만 아니라 이 하락이 끝나고 나서의 그 타이밍, 그리고 대세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치, 지금 어디쯤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코스피 차트를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또 혹시나 무슨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하느냐 하시는 분은 다른 영상 봐주시면 됩니다. 지금껏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더 이해하시기 쉬우실 거예요. 자, 이 라인들은 이 해당 고점이 생겼을 때 대비해가지고 이제 나오는 이 보이시죠? 월봉입니다. 코스피 월봉. 월봉에 대한 이 코스피 지수에 대한 그런 지지 라인이죠. 보통 이제 분봉, 일봉, 주봉, 월봉 보는데 연봉은 보질 못해요. 연봉은 볼 필요도 없고요. 자, 월봉이 거의 마지노선입니다. 월봉이 깨져버리면, 종목 같은 경우에도 월봉에 대한 지지 라인이 깨져버리면 일단 그 종목은 이제 더 이상 볼 필요 없는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. 그 종목은 수없이 깊은 지하 세계로 빠져드는 거고 바닥 잡을 때까지 쳐다볼 필요도 없는 종목이에요. 우리나라도 그런 이 후진국으로 가는 그런 이제 경우가 있었는데 다 버텨냈습니다. 보시면은. 그리고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유가 이게 좀 동일합니다. 보시면은 뭐가 동일하냐면 지수가 고점을 찍으면
고점을 찍고 이제 내려오면은 바닥을 찍으러 간다는 거예요. 자, 우리나라 이 90년대 80년대 성장을 하면서 고점을 찍고 자 바닥을 찍으러 갑니다. 바로 직행을 해요. 그리고 이 IMF를 버티고 나서 새롭게 이제 고점에 다시 찍습니다. 코스피가 2000을 찍음으로 인해서 다시 바닥으로 가요. 그리고 이번에도 보시면은 새로운 이 2600대라는 점을 찍고 다시 바닥을 만나러 갑니다. 제가 바닥을 말씀드리는 거는 이 월봉에 대한 지지라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. 사실 이번에 하락을 할 때 저는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. 저도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는 걸까, 조마조마한 그런 위기였어요. 이때가 보시면은 이게 8월달입니다. 8월달. 예전에 이렇게 떨어질 때는 그 뭐 인버스라는 그런 파생이 없었던 걸로 알아요. 따로 뭐 주식형. 지금은 뭐 코덱스 뭐 이런 인버스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장에서 그런 걸 사시면 됩니다. 반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그런 떨어지는 장이 중요도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시장의 위치가 이 IMF랑 리먼 사태를 비교를 한다면은 이제 반등이 나와서 올라가는 요 정도 되는 거예요. 요 정도 보이시죠? 이 정도. 어떻게 보면은 이제 초입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 상승의 초입. 그 아직까지는 뭐 확신을 할 수 없지만 지금 반등장이죠. 반등이 지나고 나면은 상승장으로 들어가는데 현재 이번 달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 상승 추세로 이제 전환되는 그 기준이 한 2200 포인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2200. 자,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이런 자리를 시장이 만들게 되면은 모든 종목이 바닥으로 그 바닥을 마지막 이제 지지를 해야 되는 그 라인을 만나러 옵니다. 요 시기가 다 비슷해요. 그 간단한 얘가 HLB로 따지면은 HLB 2만원대, 헬릭스미스는 조금 늦게 떨어졌어요. 헬릭스미스 제가 항상 꺼놨던 고선 8만원, 7만원 요선, 이 타이밍이 기회라는 거예요. 기회. 정확한 지지와 저항을 알고 계신다면은. 자, 그래서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현금의 비중을 늘려야 하는 이유가 이런 자리들이 종목마다 다 오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비중을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죠. 많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예요. 일단 이렇게만 놓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이건 무슨 소리냐, 분명 반박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, 지수 차트가 절대 이 종목을 보는 분석 방법으로 못 본다고 생각하시면은 안 됩니다. 지수, 오일, 그리고 레버리지 차트들 다 보는 방법은 똑같습니다. 일반 종목이랑. 그러면은 예전에 이제 있었던 이 사건들, 그리고 현재의 위치 너무나 똑같습니다. 지금 너무나 똑같고 주기도 똑같아요. 주기 11년, 여기도 11년. 일단 현재 위치와 과거의 이런 사례들을 확인을 했으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이겠죠. 현재 이 위치를 조금 자세히 보러 들어가겠습니다. 자, 현재 위치 대비 해가지고 이 최종 이 매물대를 본다면은 2453 2453포인트랑 2373포인트 이렇게 됩니다. 최종 요거 뚫으면은 이제 고점 다시 돌파하러 가는, 갱신하는 그런 모양이 나옵니다. 현재로서는 여기가 가장 두꺼운 매물대,
보시면 돼요. 마지막 그 중간중간에 이제 단계나 하나하나 넘어가긴 넘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. 자, 종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, 제가 끄었던 그 선은 헬릭 스미스에서 끄었던 요 선과 필룩스에서 끄었던 이 선, 그리고 삼성제약에서 끄었던 요 선, 마지막으로 HLB에서 꺼놨던 이 선, 동일한 선이 이 선입니다. 이 선. 지금 아직도 뉴스는 계속해서 뭐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고 성장률은 자꾸 마이너스로 들어가고 안 좋은 뉴스들만 나타내고 있는데,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. 뉴스에서는 경기가 좋고 국민들이 살기 좋고 좋은 뉴스가 나온 적은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. 자, 그러면은 지금 이 시장이 일단은 요 라인을 맞고 올라왔죠. 특히 이번 지금 11월 시작이 됐는데 일단 좋게 시작이 됐습니다. 이거를 이제 좀 상세하게 들어가 봐야겠죠.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바이오가 이끌었던 시장이었죠. 여기가 바이오가 이끌었던 시장을 바이오가 갖다 죽인 격이에요. 마지막에는 바이오가 뭐 이 시장도 바이오가 천천히 끌고 내려왔죠. 어떻게 보면 이 가장 그 스톱이 됐었어야 되는 그런 위치가 어디였냐면은 2127포인트, 아 여기가 아니네요. 2241포인트, 그리고 2212포인트, 이 구간입니다. 여기가 확인 안되니까는 시장이 바로 무너진 거예요. 이제 무너지고 여기서 끝이 났어야 되는데 한 번 더 죽여버렸죠, 시장을 바이오들이. 자, 아무튼 이제는 지나간 일은 다 있고 반등에 대한 지점들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첫 번째, 현재 이제 저항 구간을 다 왔는데요. 2127포인트랑 그리고 2093포인트, 여기가 지금 첫 번째 저항입니다. 이거를 돌파하게 되면은 2234포인트, 그리고 2193포인트, 여기 도달하게 되고, 아까 그리고 제가 거의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구간 2453포인트, 2373포인트,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. 자, 이거는 좀 거꾸로 봐야겠죠. 이렇게 1번, 2번, 3번 이렇게 하나씩 돌파를 해야 될 거고요.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라인은 무너지면 안 되는 겁니다. 여기는 자, 어떻게 보시면은 지금은 아직도 반등의 초입 단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월봉 보시면은 그 코스피 지수가 2005년을 기점으로 이 이후로 이 리먼 브라더스 이 사태 때도 그렇고 한 번도 월봉이 120 이 선을 이탈을 한 적이 없었어요. 그런데 이 120선을 이탈하는 8월달 월봉이 나옴으로써 많이 좀 불안하고 뭐 진짜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말들도 많았었죠. 자, 이 평이 뭐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은 결국에는 그 지지 라인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. 제가 항상 이 말씀드리는 이 라인에서만 버티면 된다는 그 조건 만족을 해주고 있습니다. 혹시라도 다시 한 번 더 이게
시장이 안 좋아져 가지고 더 떨어져서 라인을 이탈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은 아주 이 심각한 위기가 될 거예요. 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으로서는 저도 그렇고 이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캔들의 모양이 아닐까 싶습니다. 자,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. 이번 영상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하나요. 이런 시장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. 이런 시장을 충분히 가능성 있는 그런 지금 자리입니다. 아무튼 이번 영상 이 좀 뭔가를 좀 많은 걸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 차트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는 이 라인 긋고 이렇게 딱 한눈에 보여드리니까는 크게 뭐 말씀드릴 게 없네요. 기회는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고 이 시장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. 지금 시장의 위치가 어떠냐에 따라서 갈 종목도 못 가고 안 갈 종목도 가는 그런 게 시장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. 자, 이 영상이 빛을 발하려면은 한 1년 가까이는 있어야겠죠. 지금 월봉이고 이제 시작이 되니까는. 아무튼 그 이번 이 HLB를 봐서는 HLB가 일단은 그 바이오 쪽, 일단 특히 코스닥 쪽에 이 신호탄을 쏘아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삼성전자 지금 주가도 괜찮은 편이고,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우리나라 이 산업에 4차 산업에 해당하는 이 종목군들이 너무 좀 부족한 것 같아요.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이 종목들이 약해요. 예를 들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네이버라던가 뭐 카카오 그리고 SK텔레콤 이런 뭐 큰 회사들이 뭐 크게 뭐 움직여 주지를 않으니까는,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장의 현재 위치 잘 확인하셨으면은 그에 알맞는 이제 비중과 대응법으로 잘 시장에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